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커스터머 프로핏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어떻게 이 고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딩, get out of the building, 빌딩에서 나와라. 현장 가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중요히 현장 가서 문제 조사하자 이런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1대1로 인터뷰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여기 보면 1대다. 인터뷰는 좀 가급적 지양하는 게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깊숙이 물어봐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다중 인터뷰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있겠고요. 좋은 인터뷰를 수행하기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람의 인격, 인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인터뷰할 때 너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보다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이해하는 게 좋냐? 얼리 어댑터.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반응을 있는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불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인격 이런 것들 깊숙이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그냥 얘기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충분히 이야기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좋다. 그 사람은 선생님만 생각하고 깊숙이 흡수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말로 하는 말로만 모든 내용들 다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 그다음에 바디랭귀지, 그런 여러 가지 느낌, 그리고 표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드시 녹음도 하셔야 되겠고요. 인터뷰할 때 거기에 분위기 같은 걸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인터뷰를 할 때 이 창업주가 직접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창업자가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얻길 원하는 것은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누굴 인터뷰하는 게 좋다고요? 얼리 어댑터. 그러니까 그 특정한 문제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적극적인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바디랭귀지도 우리 잡아내야 되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터뷰한 사람들이 창업자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인터뷰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그 사람의 그 성향, 의도 뭐 이런 것까지 알아내는 게 좋겠다. 그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인터뷰할 때그 그 사람이 그 얼리 어댑터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적극적인 대응자인지 얼리 어댑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먼저 인터뷰하는 동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첫 번째 타겟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얼리 어댑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얼리 어댑터인지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반젤리스트는 아주 혁신적으로 먼저 그 제품들을 아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 내가 요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 돈 쓸 용의가 있어. 이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좋은 타겟이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 문제를 느끼고 이걸 해법을 찾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법을 찾고 다니던 사람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려고 스스로 막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가 문제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창업자 자신이 그런 문제 대상자이면 더더욱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인 이 사람을 페르소나 후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리더 어댑터를 페르소나로 잡고 문제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우고 있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두 번째 이슈인 그러니까 좋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앞서 얘기했던 그 얼리 어댑터의 제자가 되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우겠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예민하게 그 문제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asking for teaching. 아니, 난 잘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자세로 가고요. 이렇게 이런 자세로 가고 있으면 뭐냐면 그 마스터라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배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민하고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인지해서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배우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물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수박 겉핥듯이 할 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왜 그걸 문제 제기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첫 번째 셧업, 입을 닥치고, 너무 과격한 표현이네요. 입을 닥치고 고객의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고객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핵심 키라는 거죠. 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해서 듣는 것. 그래서 묻고, 개방, 오픈, 열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고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더 깊이 알아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 60초 동안은 그 침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그 인터뷰 대상자 하신 분이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냅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섣불르게 질문을 막 던질 때는 오히려 어, 고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내 질문에 이끌려서 답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좋은 어, 더 깊이 물어볼 수 있는, 더 깊이 물어볼 수 있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너무 알겠습니다. 너무 흥미롭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넣을 때 좋은 네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문할 때 focusing on now, 현재 시점에서 계속 물어보죠. 미래의 향후 어떻게 된다면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미래 예측을 얘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물어볼 때는 추상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물어보십시오. 추상적인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냐 나빴냐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이거가 어떤 절차,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그 전후 맥락을 물어보는지 결과만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솔루션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업자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거나 그 피드백을 받든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제품이 어떤지를 벌써 궁금해서 물어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물어보기보다는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부 퀘스천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풀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것이 어때요? 라고 보통 해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하다 보면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부터 해법을 물어봅니다. 이런 해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법을 물어보면 그 창업자도 그 머리에 해법이 들어가 있고 인터뷰 대상자도 그 해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해법으로 방향이 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해법에 관련해서 평가를 쓸 기회는 나중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오로지 문제와 관련된 그런 배경, 의도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좋은 문제 리스트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의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 문제의 상황들을 좀 물어보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 당신이 이거 언제부터 이게 개입이 됐느냐? 이 문제가 생겨난 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불편한 일들이 생겼냐, 비효율적인 일들이 생겼냐,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이 어떤 뭐 불편한 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물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당신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개입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게 됐겠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불편한 점,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후맥락 해결하려고 언지하고 있는지를 전후맥락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지 이거를 좀 더 물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이면 이거와 관련된 것들 절차대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거를 순서대로 물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당신이 발생하는 비용, 시간 투자하는 거, 그리고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불편한지를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된 전후 맥락을 다 물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컨퍼메이션 이제 확인하고 단계가 필요하겠죠. 일단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작업은 그 답변을 하잖아요. 그 고객이 응답하면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라고 리피트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렇다는 얘기는 요약하자면 두 번째는 요약하면 고객이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게 리피트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러자는 얘기군요. 그런 것이 서머라이즈 요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를 또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요렇다는 의미입니까? 그 다른 말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랑 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측면에 있는 얘기인지를 비슷한 다른 용어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터뷰한 사람이 고객을 대상으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반문에서 물어본 작업들을 거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가 됐습니다. 어, 인터뷰의 역할은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고객의 의문점, 고객이 질문을 만들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좋은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려고 노력하지 않고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가 듣다 보면 고객이 질문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들어낸 질문을 찾아내서 그 질문이 이렇다는 얘기죠?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질문을 던지지 않고 고객이 인터뷰 대상자가 의 말 속에서 질문거리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되게 고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하다 보면은 좋은 인터뷰를 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에서는 고객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 바디랭귀지로 하는 것들을 잘 관찰하고 표정 보고 느낌을 보고 이런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찾아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막 열정을 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어떨 때는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나면 그 고객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주의를 집중해야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셜록 홈즈와 같은 그 관찰하는 역량 이런 것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창업자가 이 인터뷰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더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어떤 것들 불편을 느끼고 뭐에 대해서 희망인지를 더 확실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창업주가 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반드시 고객 인터뷰를 창업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얻어진 고객의 실제 문제의 데이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죠. 그 에어비앤비의 대표자가 그렇게 했죠.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계속 그 집주인들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에어비앤비의 사업 전략을 도출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그 상황에 따라는 사진을 찍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관찰도 하고 그쪽 분위기도 익힌 것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이 나오죠.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카메라맨이 같이 대동을 해갖고 그쪽 전반적인 분위기, 상황들, 느낌들 이런 거를 떼어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이 사진을 분석하면서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관찰점들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인터뷰와 사진도 찍고 이러다 보면 인터뷰도 기간 동안 하다 보면 고객이 갖고 있는 실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고요. 이러다 보면은 커스터머의 관점들이 잘 드러납니다.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찰도 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참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KJ 매핑이라는 기법을 쓰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기법입니다. KJ 매핑. 아마 저희가 실습에도 이 기법을 쓸 건데요. KJ 매핑은 실제적으로 디자인 싱킹 할 때도 좀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우리가 고객의 데이터를 얻어낸 다음에 그걸 정리할 때도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절차는 6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KJ 매핑. 첫 번째, 인터뷰 데이터를 수집하죠. 인터뷰하면 데이터가 수집되죠. 그를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겠죠. 소그룹별로 재조직한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이름을 붙입니다. 그룹을 여기 보면 데이터가 한 5개 덩어리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표되는 내용들을 라벨로 붙여서 쓰고요. 그리고 이 덩어리들 그 그룹별로 어떤 전후 관계가 있는지 화살표도 긋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로지컬 래핑이 되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이 전후 관계, 인과관계를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워크숍 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한 내용들을 이렇게 포스트잇에다가 적습니다. 여기는 한 46, 16개 거를 적었네요. 이거를 인터뷰한 데이터를 하나에 한 건씩 이렇게 다 적고요. 적은 내용들을 이제 그룹화합니다. 그룹화. 그래서 여기는 크게 덩어리가 5개 덩어리 더 되는 거예요. 7, 8개 덩어리.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넷, 다, 여섯, 7개 덩어리가 나왔네요. 7개 덩어리별로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고요. 이 그룹 나눠진 걸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과관계, 뭐가 뭐에 영향을 주는지, 뭐 어떤 게 원인이 돼서 어떤 게 결과가 되는지,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매핑을 손으로 그립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 팀원들끼리 진짜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고 원인은 뭘로부터 출발했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서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매핑을 하다 보면 팀원들이 고객의 문제를 함께 공통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KJV 매핑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분석할 때 바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터뷰하거나 관찰한 것을 밑바닥에서 다 놓치지 말고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미리 카테고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안 됩니다.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 내용을 보고 그룹핑을 하는 거지 미리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껴 맞추게 안 되는 그룹핑을 먼저 하면 우리 선입견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얘기했던 걸 하나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고객이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선입견 때문에 고객이 이런 말도 했던 거야 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카드를 잘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수면에 겉으로 나와 있는 행동들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이유들을 파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배경, 실질적인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 관찰 기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의 의도를 알고 싶고 그 의도에 숨겨져 있는 그 소위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속마음을 건드려줘야 실질적인 혁신적인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 검증을 하는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자, 이런 거 아까 제블린 보드 두 번째 시간 때 살펴봤던 걸 통해서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이제 실제 고객 검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의 결과물들을 리절트에다 이렇게 적어 주겠고요. 최소한 10명 정도는 인터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 사항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게 된 내용들, 이 학습하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만든다. 그러니까 솔루션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런 고객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터뷰 과정들, 고객 관찰을 통해서 얻게 된 학습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걸 했으면 이제 실험을 한 사람을 고객 대상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제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더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게 돼서 이런 걸 통해서 한 다섯 여섯 번 반복하게 되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앞서서 만들었던 수많은 가정들, 그다음에 어썸션 이런 것들이 진짜 검증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나서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5번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들 하고요. 어, 기본 우측이 뭐 다른 유형의 다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한 10명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차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임계치를 넘길 때까지는 한 5번 정도의 인터뷰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더 more interview you have.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페르소나가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해진다는 거죠. 앞에 페르소나를 만들었지만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를 하는 이유는 진정한 고객의 이야기, 고객의 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소나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인터뷰하면서 계속 페르소나도 그렇고 고객 여정 지도 같은 걸 수정해 나가는 거죠.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고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서너 번 정도 거치면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솔루션을 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너는 진정한 품질 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다. 그러니까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이걸 전제로 깔고 솔루션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커스터머 프로그램 핏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 수준은 엄청나게 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고객이 문제라고 느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지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창업자가 계속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는데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겟으로 생기는 고객이 고통받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스터머 프로그램 핏 2장의 핵심 내용이었죠. 여기의 핵심은 첫 번째, 이 문제가 진짜 있는 문제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진짜로 그 고객이 그 문제를 갖고 있다면 이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페르소나나 커스터머 저니맵, 고객 여정지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좀 구체화된 스토리로 만드는 것이 이번 장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가 충분히 창업자로서 중요한 이슈를 발굴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 구성원들과 팀과 공유함으로써 팀이 올바른 방향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